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에 이어 APA 코퍼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APA 코퍼레이션이고 설립일은 1954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네요. APA 코퍼레이션은 탄화수소 탐사에 종사하는 미국 회사인 아파체 코퍼레이션의 지주회사입니다. 델라웨어에 조직되어 있으며 휴스턴에 본사가 있습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순위는 595위입니다. CEO는 존 크리스트만이며 연봉은 415만 달러, 하나로 46억 원입니다. 회사는 미국의 휴스턴에 위치해 있습니다. CEO는 존 크리스트만이며 46억 원 연봉에 녹아든 자본주의 미소가 자연스럽네요. 부럽습니다. 본사는 미국 휴스턴에 있으며 건물이 엄청나게 크네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수는 2253명으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732명에 비해 3배 정도 많습니다. 주요 품목은 석유와 가스이며 섹터는 에너지이고 산업군은 오일가스입니다. 업스트림 매출이 81%를 차지하며 국가별로는 미국 41%, 이집트 26%, 북해 14%, 기타 19%입니다. 참고로 업스트림은 정유나 가스의 채굴 및 생산으로 보시면 되고, 다운스트림은 채굴한 원유나 가스의 가공, 운송, 정제, 판매로 보시면 됩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이후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줄다가 작년에 큰 폭으로 반등을 주었습니다. 2020년이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정유사가 안 좋았었는데 APA 코퍼레이션의 경우 2019년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연간 매출 트렌드를 보시면 2021년 실적이 2018년 매출과 이익을 넘어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주가의 위치가 50달러 부근인 걸 고려하면 현재의 주가에서 상승폭이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에 비해 들쑥날쑥한 느낌입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79억 달러, 하나 8.7조 원, 영업이익은 29억 달러, 하나 3.2조 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350만 달러, 하나 38억, 인당 영업이익은 120만 달러, 하나 14억 원으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보다는 인당 매출액과 이익은 떨어집니다. 점수를 매기면 매출 성장률 연간 기준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연간 성장률이 만족스럽진 않아 보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도 분기 기준으로 보면 들쑥날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당 매출 및 영업이익도 나쁘진 않지만 경쟁사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에 비해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APA 코퍼레이션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에너지 섹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APA 코퍼레이션, 오빈티브, 텍사스 퍼시픽 랜드 코퍼레이션, EQT 코퍼레이션, 마라톤 오일 코퍼레이션, 체사피크 에너지 코퍼레이션입니다. 제가 볼 것은 지난번과 같이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수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ROE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의 멀티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PA 코퍼레이션의 경우 시가총액 135억 달러이고 영업이익은 29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멀티플은 4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멀티플을 계산해보니 오빈티브가 7배, 체사피크 에너지 11배, 마라톤 오일이 14배로 적당해 보이고 텍사스 퍼시픽은 27배로 고평가로 생각됩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은 오빈티브가 가장 높고 영업이익은 APA 코퍼레이션이 가장 높지만 시가총액은 마라톤 오일 코퍼레이션이 가장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오빈티브, APA 코퍼레이션, 체사피크 순이고 주당 매출은 체사피크, 텍사스 퍼시픽, 오빈티브 순이고 EPS는 체사피크, 텍사스 퍼시픽, 오빈티브 순이고 순이익은 체사피크, 텍사스 퍼시픽, 오빈티브 순입니다. 총이익은 APA 코퍼레이션, 오빈티브, EQT 코퍼레이션 순이고 에비타는 APA 코퍼레이션, 마라톤 오일, 오빈티브 순이고 영업이익은 APA 코퍼레이션, 오빈티브, 마라톤 오일 순입니다. ROE는 체사피크, APA 코퍼레이션, 텍사스 퍼시픽 순입니다. ROE는 트렌드 확인도 중요합니다. APA 코퍼레이션의 ROE 경우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해당 결과에서 APA 코퍼레이션도 매력적이지만은 오빈티브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EQT 코퍼레이션은 제외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빈티브의 경우 매출과 이익이 모두 마라톤 오일에 비해 크지만 시가총액은 작아서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며 체사피크 에너지도 재무구조 대비 시가총액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총은 멀티플이 4배로 가장 낮으므로 만족스럽고 매출도 만족스럽습니다. 주당 매출액과 EPS는 체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이익과 매출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을 좋으며 ROE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텍사스 퍼시픽의 경우 주당 가격이 $1,300가 넘어서 많이 상승해 보일 뿐 상승률은 비슷해 보입니다. 2022년 3월에 모두 급락하였고 가장 많이 급락한 종목은 노란색인 오빈티브이고 이후 상승률도 노란색인 오빈티브가 가장 높습니다. 전반적인 주가 움직임은 다들 비슷해 보입니다. 다시 APA 코퍼레이션으로 돌아와서 주가는 2018년 저점 부근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과거에 2016년 연말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였는데 매출과 이익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은 상승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2016년 연말을 고점으로 기록하고 상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선 답답할 노릇이네요. 다음으로 차트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2020년 11월 저점을 형성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특별히 많이 터진 날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가의 저점 부근인 2020년 10월 22일과 11월 9일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기간별 뉴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뉴스를 검색해 보니 아파체 코퍼레이션 잉여 현금 흐름의 지속적인 부족이 진짜 문제라는 뉴스가 보입니다. 2020년 11월 9일 뉴스에서는 특별한 뉴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WTI 유가를 인베스팅닷컴에서 확인해 보니 2020년 11월 9일에 유가가 상승 방향으로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유 관련주는 유가의 움직임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주가를 보면 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이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상방 저항은 전고점인 40.04달러, 1차 지지는 34.77달러이며 2차 지지는 30.83달러입니다. 차트는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팀 링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9명이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5명이 보유,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42.64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59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보면 2022년 1월에는 매도가 나왔지만 2월에는 매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내부자 거래 내역을 보니 2월 24일, 25일에 CFO와 디렉터가 주식을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찬수 이사님은 130만 불 약 15억 원어치를 주당 32.92달러에 매수하였는데 지금 20% 이상 수익이 나셨습니다. 정찬수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해당 자료로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의 경우 일봉상 고점이지만 그래도 2016년, 2018년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의 경우 14명 중에 9명이 매수, 5명이 보유 의견이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자 거래의 경우에도 최근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으므로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내부자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배당을 보시겠습니다. 분기 배당을 하고 있으며 4월 21일이 배당 예정일이며 배당금은 0.13달러입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은 분기 배당이고 분기당 배당 금액은 0.13달러입니다. 3월 17일 기준으로 주가는 39.43달러이며 1,100원 환율 기준으로 주당 원화 가격은 43,373원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매수 가능한 주식 수는 230주이며 230주에 대한 분기당 배당 금액은 29.9달러, 연간 배당금은 119.6달러입니다.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1,000만원 투자 시 1년에 13만원, 1억 투자 시 130만원, 10억 투자 시 1,300만원입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보다도 배당금은 적고 둘 다 배당주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뜨는 뉴스는 원유가 100달러 이상으로 다시 오르면서 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뉴스와 원유가 100달러 아래로 마감되면서 주요 석유주가 하락하였다는 뉴스, 그 다음에 최근에 모든 뉴스를 보면은 원유의 가격에 따라 정유주의 주가 변동폭이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먼저 22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서 21년 전체 성과에 대해서 보면 18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 12억 달러의 빚을 현금 상환하였으며 하루 유가 생산량은 33만 4천 배럴로 가이던스를 초과하였습니다. 회계 결과를 보시면 조정후 이익은 14억 1000달러, 조정후 주당 이익은 3.9달러입니다. 21년 업스트림 투자 금액은 10억 달러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은 35억 달러입니다. 21년 성과를 요약하면 18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
이는 67년 역사상 가장 높은 결과입니다. 배당을 2배 올렸다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22년도 계획을 보겠습니다. 업스트림 쪽에 1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굴착 활동도 장비를 투자하여 늘릴 예정이지만 생산량을 예상한 것에 의하면 이집트는 현대화 작업을 통해 늘어날 예정이지만 북해에서는 비슷하고 미국에서는 소폭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2배가 많은데 증가가 안 된다면 결국 유가가 주가의 중요 키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3년간의 예상 전망을 보면 크게 늘어난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특히 유가가 86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잉여현금 흐름이 계속 증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더욱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요약하면 M&A 관련 소식은 없으며 개발 관련해서는 이집트 광고 현대화 계약이 완료되어 22년부터 생산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22년에 업스트림에 1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이는 21년 10억 달러 대비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금 유보를 보면 20년 대비 증가는 하였지만 다른 정유주에 비하면 큰 폭의 개선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저의 점수는 M&A는 없고 개발과 투자는 있지만 현금 유보율은 높지 않습니다.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심의 주요 뉴스에서는 유가 관련 뉴스 이외에는 특별히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저의 결론은 총점 74점입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국제 유가가 당분간 86달러 이상이 유지될 거라 보며 다른 정유주 대비 낮은 시가총액, 즉 주가 유치입니다. 장기적 장점으로는 큰 폭으로 개선된 잉여 현금 흐름이며 세계적으로 원자재 무기화 확산으로 인해 각국에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의 재고 보유량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 단점으로는 국제유가가 132달러를 찍고 100달러 이하까지 급락을 보이며 고점 부근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APA 코퍼레이션이 유가와 밀접도가 큰 만큼 아무래도 갑작스런 유가 급락은 악재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단점으로는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입니다. 전쟁도 멈추고 유가도 안정되면 각국의 정부들은 다시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저의 의견은 생각보다 투자가 망설여지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영업이익, 순이익, ROE 등의 지표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생산량이 60%가 넘지만 이미 최대치의 생산량에 도달해서 추가적인 성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정유 관련주에서는 오빈티브나 체사피크 에너지 코퍼레이션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전쟁 무기 관련주인 로키드 마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